레바논 국경에서의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수도 베이루트를 겨냥한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이용해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헤즈볼라가 홍보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습으로 지난 사흘간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대원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25개 마을 주민에게 소개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내려진 소개령은 레바논 남부 최대 도시 나바티에뿐 아니라 리타니강 북쪽 마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일에는 레바논 남부 24개 마을, 1일에는 28개 마을 주민에게 북쪽으로 대피하고 리타니강 남쪽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어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를 향해 의제와 전제 조건을 따로 정하지 말고 일단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진솔한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의 의정 갈등 해결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정부도 유연하게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의정 갈등 현안은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의료계의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면서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시간을 끌수록 여당의 책임이 커질 거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국면에서도 일제히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두 개의 특검 법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민주당은 재표결을 앞두고 숱한 의혹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절대 권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절대 권력자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이 이탈해야 한다는 뜻인데 민주당은 시간을 끌수록 책임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여당으로도 향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에 시간 문제지 권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끌수록 그들은 같은 공동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들이 선택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추진은 정쟁용이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면서도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특검법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만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 끌려가서 사과하게 되는,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텐데
민주당도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아 특검법이 부결될 거라 예상하지만 여권의 내분을 지켜보며 공세 국비를 계속 조이겠다는 계획이라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소유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검찰이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 사건은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재형 목사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한 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내후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본격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4곳 가운데 3곳의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공을 들이는 곳은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강화 군수 후보 출정식에서 힘을 보탠 이유입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군수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첫째, 일 잘하는 사람,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지역을 위한 진짜 일꾼을 뽑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주부터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후보자들을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세 지역구 2곳 수성에 성공하면 최근 만찬 패싱 논란 등으로 좁아진 입지를 회복하고 리더십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을 기회로 보고 호남 수성은 물론 부산 탈환까지 염두에 두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첫날부터 호남에 이어 부산 금정으로 달려가 정권 심판론을 외친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만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민주당의 가장 큰 숙제로 남습니다. 조국 대표는 아예 진지를 전남 영광과 곡성에 옮기며 민주당을 상대로 한 호남 쟁탈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옛날 타성대로 관성대로 진행되는 군정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감 1명과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수성과 탈환, 제3당의 존재감 부각이라는 각 당의 목표가 뚜렷한 상황.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질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어제 저녁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토론회를 연 뒤 여론조사를 해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하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인 6일까지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레바논 지상작전에서 전사자가 나온 뒤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 전체로 지상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순항 미사일로 베이루트 중심부를 타격하는 등 공습의 강도도 한층 높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9명의 전사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군이 25개 마을에 추가로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엔 지난 2006년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 너머에 있는 여러 마을과 나바티에가 포함됐습니다. 인구 9만 명의 나바티에는 레바논 남부의 최대 도시입니다. 애초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작전을 선언했지만 상황에 따라선 내륙 깊숙이 진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북부 국경엔 대규모 탱크와 병력이 집결해 작전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반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레바논 정부군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과거처럼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t's a limited operation or just a limited incursion inside Lebanon. Once you get into a new conflict, you cannot control all of the variables. 수도 베이루트에는 이스라엘군이 쉴 새 없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중심부에 있는 헤즈볼라 보건소를 파괴한 데 이어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서 2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소방관을 포함한 구조대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هيدا اللي يحدث خطير لأنه هو برجع بقول انتهاك للقوانين الدولية والمعاهدات وهذا حرب يعني جريمة حرب ما في شك في ذلك. 세계보건기구도 레바논에서 하루 동안 30명에 가까운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투입하면서 레바논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자 각국이 군용기나 전세기를 동원해 자국민을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레바논에 있는 스페인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파견한 첫 번째 군용기가 무사히 베이루트에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현재 레바논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은 1,000명 정도이며 우선 군용기 2대를 이용해 400~500명을 대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번 주에 2차례 군용기를 띄워 비필수 외교 인력을 포함한 독일인 240여 명을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로 수송했습니다. 압돌라 부 하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일 CNN 방송에 출연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피살되기 며칠 전 미국과 프랑스 등이 주도한 3주 휴전안에 동의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비브 외무장관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 소식을 전하자 미국과 프랑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스 호스타인 미 중동 특사가 임시 휴전을 협상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질문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질문에는 이스라엘의 허가가 아닌 조언을 하고 있다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방안으로 석유 시설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은 4% 넘게 오른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만 7% 정도 급등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가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원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석유시설 공격을 감행하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안팎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공전하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대화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없이는 의사 인력 추계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를 찾아서도 의료계를 향해 우선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 정하지 않고 여야 의정에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우선 확실한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앞서 정부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증원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의평원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급발진, 역주행,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는 좌절과 비극뿐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고 즉각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바만 강조하며 버티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가운데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의사는 모두 3,500여 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00여 명, 지방의료원 300여 명 등이었습니다. 채용난 탓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제시하는 의사 연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남 목포시 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6억 2천만 원을 제안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고 울진군 의료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연봉 5억 6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순천 여학생 피습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글도 잇따라 등장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력까지 낭비하게 하는 만큼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요. 이를 위한 법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일 저녁 6시 야탐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 지난달 인터넷에 올라온 협박글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내가 그 뉴스 기사를 보고 먼저 놀랬고 또 엄마가 딸에게 조심해서 와라. 아니 엄마가 데리러 갈까? 이런 불안감과 또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되고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됐던 야탐역 일대입니다. 글이 올라온 뒤 보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의 특별 순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서울 강남학원가에서 흉기를 휘두를 거라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온 데 이어 경찰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시민 불안에 치안력 낭비까지 이어지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엄벌해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또 제가 돌보는 아이들의 그런 가정들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만 위기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협박죄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는 협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미비 내지는 허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신림역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나
범죄 예고글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 최근 이 같은 협박 범죄가 다시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라면과 과자 등 K푸드 성장세가 이어지며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배추 상품 도매 가격이 10kg에 1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8%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 도매 가격 역시 20kg에 1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3%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SRT 승차권을 대량으로 산 뒤 환불받는 행위가 최근 4년 동안 450억 원에 달했고 1인당 누적 발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4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이 경기도 평택에 이어 강원도 양양에서도 발생해 어제 하루 2건을 기록하며 올해 누적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내자 고려아연은 재판부를 무시하고 자사주 공개 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게 겁박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규제와 단기급 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3분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내리며 주가가 평균 9% 하락해 3분기 코스피 하락률인 7%보다 더 저조했습니다. 가상자산을 10억 원 넘게 보유한 20대 청년이 최소 1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20대 가상자산 가치는 9,672억 원으로 평균 52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아직 행방이 불분명한 가운데 시범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8월 초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4주간 교육을 받고 실전 투입돼 서울 시내 142개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98명이 169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 24개 가정이 변심, 시간 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도 취소했고 51개 가정이 신규 신청에 매칭됐습니다. 이용 가정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고 정부와 서울시는 평가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가사관리사분들의 이용 과정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배려심이 깊다 하면서 이제 칭찬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일찍 와서 시간도 잘 지키고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다. 하지만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숙소를 벗어난 가사관리사 2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를 택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이들의 무단 이탈 배경으로는 낮은 임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루 8시간 5일 동안 일했을 경우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6만 원을 받게 되는데 한 달 숙소 비용 약 40만 원과 교통비 등을 빼면 실수령액은 더 줄게 된다는 겁니다. 시범 사업을 주관하는 두 기관의 수장조차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은 너무 비싸다며 낮추자고 주장하지만 일부 부유층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서민, 중산층들이 부담 없이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임금을 낮추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는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꾸는 등 현재 체제 안에서 급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본 사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검찰이 그제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신빙성 없는 허위 주장을 재탕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 국회.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에게 거듭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압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성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추는 진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여기서 갈비탕이나 연어 등 김 전 회장이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은 모두 제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날 출입기자단 공지문자를 내고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한 낭설이란 겁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자 증언을 바꾸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청문회 발언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을 향해서도 청문회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까지 흔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한 검찰.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도 진행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 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이제 시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쏠립니다. 새롭게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간 검찰은 4년 넘게 미뤄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관련자들의 2심 선고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분기점으로 꼽히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같은 전주로 분류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수사가 본격화한 뒤 주가 조작 주범과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는 등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국민법감정과는 다른 판단인 만큼 이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새로운 뇌관입니다.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 촉구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답이라며 여권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용 공세라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 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법안이 처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엽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당론을 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을 일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이현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도부는 금투세 시행 유예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서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참석할 걸로 보여 윤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차례로 국빈 방문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1986년 이후 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할 계획으로 이번 방문에서는 원전 협력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는데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 의미를 설명하는 첫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이동합니다. 오는 10일부터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 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걸 전제로 양측이 양자회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한 아세안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의 다층적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을 고려할 때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제도 합참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사이 해상 국경 역할을 해온 북방 한계선 NLL을 부정해온 북한이 다음 주 개헌 작업을 통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도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오는 7일 북한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영토와 영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토의 경우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휴전선 이북으로 영토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해상 경계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5도를 기점으로 한 북방 한계선 NLL을 줄곧 부정해왔습니다.
지난 1999년엔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수역을 포함한 해상경 개선을 주장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NLL 이남인 서해 경비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NLL을 콕 집어 불법, 무법이라고 비난하며 긴장 수위를 한껏 올리기도 했습니다.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정부도 북한이 현재의 북방 한계선인 NLL보다 더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설정한 뒤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은 지난 2일부터 포항 동쪽 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 해군 강습 상륙함 복서함이 F-35B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훈련에 참가해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해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해상 기동훈련과 상륙 기동부대 호송훈련, 방공전 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앞서지만 북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각각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대 트럼프 지지율은 48% 대 45%로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인 3%포인트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는 별개로 대선 승리 후보를 예상해달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0%가 해리스를 꼽았고 트럼프는 35%에 그쳤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당시 펜스 당시 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특검팀이 법원에 낸 서류에서 공개됐습니다. 특검팀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법원은 등장인물 대부분의 이름을 까맣게 가린 채 공개했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신원만큼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65쪽짜리 기록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러닝메이트였던 펜스 전 부통령과 나눈 대화에 할애됐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조언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르겠다며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2021년 1월엔 조 바이든 당선을 의회에서 인증하면 멍청하다고 평가받을 거라고 펜스 전 부통령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에 맞대응한 겁니다. What this filing intends to do is to convince the judge that everything that Trump did in his failed effort to cling to power was done in his capacity as a private citizen as opposed to a president.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서류가 공개된 걸 비판하면서 기소 자체가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부적합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대선 불복 전력을 내세워온 만큼 이번에 공개된 증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0.25%포인트에서 0.25%포인트 올립니다. 또 신용대출 금리는 전체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0.2%포인트 높입니다.
국내 최대의 광학 망원경을 갖춘 경북 영천의 보현산 천문대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보현산 별빛 축제가 열립니다. 거대한 목성을 품다라는 표어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목성 주제관과 함께 목성 모형 만들기와 우주과학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됐습니다. 또 인기 유튜버 우주먼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과학 광연이 준비됐고 망원경 만들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경복궁에서 권역별 예선을 거친 참가자 130명이 참가하는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글 콘텐츠를 활용한 식기와 일상용품 90여 점을 선보이는 한글 산업전이 열리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가상 서당 체험과 한글 패션쇼, 인형극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국민 참여 캠페인, 공공기관의 바른 우리말 사용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내일 2024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서울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내일 낮 1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파크원타워와 여의동 일부 주민센터 사이 교차로에서 주민과 행사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여의상류 나들목 부근도 행사 당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원효대교도 행사 전날인 오늘과 다음 날인 모레 용산 방향 2차로가 통제되고 행사 당일에는 용산 방향 인도만 통제될 예정입니다.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나태주 시인의 꽃그늘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문장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신의 시 풀꽃은 폐기돼야 하는 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불꽃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겉으론 반짝이지만 내면은 불이 꺼지고 어두운 한국인들. 하나의 상황에 딱 맞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아내 그들을 위로하는 글을 짓는 것이 시인의 업이라 밝혔습니다. 마서요하고 마셔요는 틀린 거예요. 마셔요는 정식적으로 말하는 거고 마서요는 약간 그 서툴게 좀 모자라게 말하는 말이에요. 신춘문예 당선작인 대수발에서가 시인 박목월 선생과의 합작품이 된 사연도 풀어놨습니다. 제목을 소곡이라고 쳤어요. 소곡. 제목을 긋고 거기다가 대숲 아래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실은 AI가 작성한 나태주 스타일의 시에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너무 적극적으로 썼네. 너무 적극적으로 썼네. AI가 쓴 거래요. 아, 줘보세요. 많이 비슷하다. 유명한 시인보다 유용한 시인이 되고 싶은 잠이 안 옵니까? 그러면 이 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잠도 오겠죠. 뭐 이렇게 나는 나가고 싶어요.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처음으로 교육연구시설인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교육 건물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3년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가 지난 8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상수원 관리규칙이 시행되면서 개발의 길이 열렸습니다. 관리규칙 시행 한 달여 만에 청남대에 처음으로 교육연구시설인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이 들어섰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충청북도가 국비와 도비 19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72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과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자연과 보훈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청남대가 관람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서 청남대가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지만 개발 규제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매년 50억 원 가까운 적자가 났던 청남대.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는 교육문화원 등 교육시설은 물론 매점과 음식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충청북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중 운영 목표로 추진 중인 청남대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관람객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주는 그런 이 청남대로부터 시작되는 충청북도를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성과를 교육문화원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해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가 올해는 10월로 옮겨서 열립니다. 제1회 공업축제를 완벽히 재현하는 등 많은 볼거리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현장을 미리 둘러봤습니다. 국내 대표 산업도시 울산의 기업들과 노동자, 시민들 화합을 위해 35년 만인 지난해 부활한 울산 공업축제. 올해는 6월이 아닌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10월에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도 가장 큰 볼거리는 거리 행진.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중공업, 석유화학 등 기업이 행진 차량을 만들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거리 행진을 시작하는 공업탑 로타리 주변이 1회 축제가 열렸던 모습 그대로 재현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포니 자동차로부터 출발이 돼서 미래 교통수단인 트램까지 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 행진 후 개막식은 지난해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 준비해 태화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드론 2,000대를 활용한 드론쇼와 불꽃쇼, 낙하놀이는 물론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도심항공과 자율운행 선박 등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박람회도 준비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을 계획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입구까지 우리 울산 기업들이 그리고 울산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리고 울산 시민들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울산 시민의 화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울산 공업축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울산 사람입니다를 구호로 삼은 이번 울산 공업축제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0월 가을밤을 유등빛으로 물들이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주말부터 열립니다. 형형색색의 유등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축제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진주 남강 위에 가지각색의 대형 유등이 떠 있습니다. 가을밤을 빛으로 물들일 유등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주시의 마스코트이자 인기 캐릭터인 하모부터 우주항공산업 도시도약을 염원하는 유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해마다 축제장을 찾는 단골 관람객은 올해 축제에도 기대가 큽니다. 저는 2009년부터 군 복무 기간 빼고는 다 매년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제 아들이랑 처음 참가하는 축제라서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 행사장은 기존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17년 만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그 주인공. 크고 작은 유등 300개로 진주대첩의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남강 위엔 천여 개의 유등을 진주성 안엔 10,000개가량을 채웠습니다. 지난해 관람객은 126만 명가량, 올해에는 130만 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진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곳 우리 진주대첩 역사공원까지 이렇게 축제 장소를 넓혔다는 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진주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강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진주의 대표 축제. 진주의 가을밤을 유등빛으로 물들일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중학동에서 시동을 켠 채 주차돼 있던 경찰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합차가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합차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은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7도, 춘천 9.5도, 대전 1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전주도 25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태풍 끄라톤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타트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